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취미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바비쿠키의 형, 동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영상들 기준으로 로드, 릴, 라인 이렇게 채비까지 다 마련을 하셨을 테니까 이제 캐스팅을 해야겠죠. 기본적인 딱 캐스팅하는 방법이랑 이제 처음에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 베이트 릴이랑 그다음에 스피닝 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백래시 때문에 조금 처음에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백래시가 최대한 덜 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베이트 릴을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세팅을 조금 해줘야 돼요. 일단 먼저 여기 핸들 부분에 있는 이 조그만 동그란 거 보이시죠? 요게 이제 메커니컬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스풀, 이 실패를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기계적인 브레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핸들 반대편에 사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이 다이얼 보이시죠? 이 릴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, 그러니까 자석의 힘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조고요. 다른 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심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 브레이크 패드가 딱 스풀이 돌기 시작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여기 벽면을 딱 누르게 되는, 그렇게 긁으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 고가의 릴 같은 경우는 그 자석과 원심을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DC라고 해서 그 디지털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그런 릴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부터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우리가 그 병뚜껑을 열듯이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돌리면 한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한쪽으로 돌리면 잠기는데, 일단은 열어보세요. 열어가지고 이 스풀을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또구독또구독 좌우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잠그는 겁니다. 조금씩 잠그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. 흔들어 보고 잠그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까지 잠그느냐, 이게 안 흔들리기 딱 시작하는 그 지점, 거기까지만 딱 잠궈 주시면 돼요. 그 이상 넘어가서 잠그실 필요는 없고요.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. 자,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조절이 되었다면,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마그네틱이든 원심이든 이 다른 브레이크,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얼을 잠글 수 있는 데까지 다 잠그시고요. 그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크 슈를 전부 다 사용하시면 돼요. 뭐 8개면 8개, 4개면 4개. 이제 캐스팅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. 그러면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브레이크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.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항상 그대로 처음에 조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. 이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. 돌려서 열고 돌려서 잠그고.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, 이게 이제 기계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, 이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있거든요. 캐스팅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닳아요. 그럼 좀 헐렁해지겠죠. 그럼 또 조금 잠가주고,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새 걸로 교체를 하면 다시 좀 풀어줘야겠죠. 혹시 캐스팅 연습하는 도중에 그 고기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드랙도 일단 조절을 해두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. 드랙 같은 경우는 한 80%에서 한 70% 그 정도 딱 잠궈두고 일단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루어 무게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이 구매하신 로드에 보면 스펙이 다 적혀 있어요.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는 7g에서 28g, 그러니까 4분의 1온스에서 1온스까지 루어를 권장한다고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분의 1온스, 그러니까 지금 달려있는 이 루어가 지금 15g 정도가 딱 되거든요. 그 여러분도 그 권장 스펙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정도 무게를 달아서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.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 그 가르쳐 드릴 때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, 일단 캐스팅을 하기 전에 루어의 무게를 일단 낚싯대로 느끼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거든요. 보면 이쪽 각도 나오나? 루어 흔들리는 거는. 자, 루어를 달고 이렇게 낚싯대를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. 천천히. 루어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루어의 무게가 낚싯대에 실리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 꾹 꾹 꾹 꾹 이 루어 무게를 느끼면서
나중에 캐스팅을 할 때 이 무게가 실리는 걸 이용을 해서 싹 던져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딱 처음에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. 캐스팅 할 때는 처음부터 막 동영상이라든지 막 낚시TV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싹 캐스팅을 하지 마시고요. 처음에는 조금 되게 엉거주춤하게 약간 좀 바보처럼 캐스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백래시가 나면 막 초보 때는 백래시 풀기도 힘들고 백이 확실히 나버리면 집에 가야 되니까 네, 천천히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이거 보시면 수풀 위로 라인들이 살 일어났죠. 이게 이제 백렛입니다. 이게 심하게 나면 이 안에서 막 엉켜요.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. 백렛이가 나면 풀면 됩니다. 일단 딱 백렛이가 나면 이 손으로 잡고 썬바를 눌러줘요. 썬바를 눌러주고 스풀에다가 손가락을 얹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줄을 뽑아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부풀어 있는 라인들이 전부 다 뽑아져 나올 때까지. 그리고 지금 보시면 풀어낸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하고 있죠. 이게 땅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라인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지만 백을 다 풀고 나서 이제 다시 감을 때 막 바닥에서 엉켜가지고 지그럽게 엉켜서 이게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, 라인을 한 2번 정도 손으로 이렇게 뽑아내신 다음에 물에다가 라인을 담그는 거예요. 소리대 끝을 물 가까이 갔다가 한번 싹 들어 올려주면 그 물이 그 낚싯줄을 잡아주면서 여기 헐렁거리던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펴진 거 보이시죠?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풀고 한 2번 정도 당기고 쭉, 또 2번 정도 당기고 쭉, 이렇게 하면은 낚싯줄이 물 위에다가 펼쳐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 라인 물이 낚싯줄을 잡고 있어서 엉키는 걸 좀 방지를 해줍니다. 일단 한번 계속 풀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백렛이 풀 때 어느 정도 풀렸다 싶어 가지고 다시 줄을 감으시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. 좀 백이 좀 덜 풀린 게 있는가. 좀 백이 덜 풀린 게 있으면 다음번 캐스팅 할 때라든지 다음번 백이 날 때 이게 엄청 많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네, 이제 부푼 라인들은 다 뽑아냈고요. 이렇게 되면 핸들 돌려서 썬바 올려주고 라인을 낚싯대 가까이 잡고 핸들을 돌려서 다시 감아주시면 돼요. 감아주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주셔도 되고, 아니면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핸들을 돌려주셔도 됩니다. 감을 때는 이 손을 살짝 힘을 줘서 라인이 약간 좀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이쁘게 감길 수 있도록 감아주시면 됩니다. 이제 백렛이 푸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일 처음에 캐스팅 할 때는 딱 요렇게 사이드로 부드럽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. 한 번 더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루어를 던지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오버헤드 캐스팅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. 오버헤드 캐스팅은 말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이 방향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캐스팅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자기 뒤쪽에 사람이 없는지,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뭐 걸릴 게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캐스팅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. 그럼 먼저 오버헤드 캐스팅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그립법이에요. 지금 베이트릴은 보면 트리거가 있죠. 이 트리거에다가
사람마다 손 크기가 조금 달라서 이거는 편한 대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, 일단 권장드리는 거는 원핑거, 일단 여기다 손가락 한 개만 걸고 캐스팅을 연습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손가락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손목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. 그 로드를 이렇게 뒤로 제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핑거가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낚싯대를 이렇게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, 릴이. 이 상태에서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돌려주시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이거 손을 돌리지 않고 낚싯대를 들어보면 몇 가지밖에 안 꺾이죠. 근데 손등을 이렇게 돌리면 몇 가지 꺾이거든요. 이런 상태로, 꺾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캐스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좀 아프거나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캐스팅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왼손은 그 낚싯대 뒷부분, 이 뒤쪽 그립이죠, 여기를 가볍게 잡아주시고 캐스팅을 할 때 안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,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캐스팅을 딱 하실 때 그 낚싯대 끝에서 루어까지의 그 여유줄, 리드라인은 한 20cm에서 30cm 그 정도 떨어뜨려 놓고 캐스팅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부분 동작으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하고 손등 하늘 위로, 그 다음에 썸바 누르면서 숲을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고, 그 다음에 백스윙 캐스팅하고 이 정도 각도에서 숲을 놓아주고, 그다음 루어가 날아가겠죠. 날아가면서 수면에 닿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누르면서 서밍. 베이트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밍이죠. 자, 서밍을 어떻게 하느냐. 서밍 같은 경우는 그 출조하시기 전에 미리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. 집에서 땅바닥이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이렇게 천장에 닿지 않게 이렇게 든 다음에, 나오나? 자, 낚싯대를 집에 앉아서 이렇게 살짝 들어준 다음에 썸바를 누르고 엄지손가락, 수프를 누르고 있는 엄지손가락을 힘을 조금씩 빼보세요. 그러면 루어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도록, 그리고 딱 바닥에 닿기 직전에 수프를 꽉 눌러서 잡아주시는 거죠.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.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도록. 이게 계속 연습이 되시면 서밍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. 서밍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딱 할 때 처음에 딱 루어를 놓고 엄지손가락을 놓아서 루어를 날리잖아요. 루어를 날리자마자 바로 서밍을 시작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서밍을 시작해서 루어가 물에 착수하기 딱 직전에 손가락에 힘을 줘서 딱 잡아주는 거죠.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처음에 이거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, 왜냐면 이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이 백내시가 무섭잖아요. 이 서밍을 잘 못하면 백내시에서 탈출을 하기가 힘들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처음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딱 릴 사가지고 라인 사서 딱 실패 감았어요. 딱 낚싯줄까지 감고 나면은 진짜 얼른 출조하고 싶어갖고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. 제가 딱 그랬어요. 그 낚싯줄 딱 감고 오전에 감아서 오후에 출조했지.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. 이제 물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백이 잘 안 났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조금 익숙해졌네 하고 캐스팅 하니까 백이 바로 빡! 네, 그러니까 낚싯줄을 감아놓고 한 최소한도 24시간?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감아 두시고 그 다음날 출조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. 이게 낚싯줄을 사면은 그 낚싯줄 그 통에 그 지름이 크잖아요. 그렇게 지름이 큰 곳에 낚싯줄이 이렇게 감겨 있다가 이 수풀처럼 작은 곳으로 옮겨 담아지면서 이게 예전에 자기가 감겨 있던 그 모양을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. 즉 라인이 부푼다는 거죠. 지가 자꾸 부풀려고 해요. 그러니까 감아두고 이 수풀의 모양을 기억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는 거죠.
그 서밍을 할 때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에 대해서는 손가락을 그냥 얹어 놓는 정도? 그러니까 이제 뭐 세게 누르거나 뭐 너무 살짝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엄지손가락의 무게로만 그 스프류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캐스팅 할 때 루어를 놓는 타이밍을 조금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, 제가 여태까지 낚시를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몇 명 가르쳐 봤는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약간 좀 팁이 될 만한 거 알려드리면, 이 낚싯대가 자신의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내 팔이다. 그러면은 놓는 타이밍이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그리고 캐스팅을 해보면서 루어가 너무 바닥으로 꽂힌다. 그러면은 이 스프를 놓는 타이밍이 조금 느린 거고요. 루어가 너무 하늘로 날아간다. 그러면 너무 빠른 거니까 그 중간에 한 45도에서 40도 그 정도 사이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찾으시면 돼요. 이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그리고 처음부터 이 비거리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. 캐스팅이 이제 조금씩 숙달이 될수록 비거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고 정확하게 던지는 걸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캐스팅이 조금 숙달이 됐다. 그러면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. 일단 오버헤드 캐스팅이 이거죠. 그러면 3쿼터라고 살짝 45도보다 조금 높게 이 정도로 던지는 거예요. 3쿼터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보다 살짝 이쪽으로 어깨랑 팔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체 구조상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캐스팅하는 게 근육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캐스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3쿼터 캐스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1, 2 루어를 멀리 던질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이드 캐스팅.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머리 위에 막 나무가 이렇게 있다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머리로 캐스팅을 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루어에 날아가는 그 궤적, 탄도를 조금 낮추고 싶을 때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요 세 가지는 정말 필수고요. 그 다음에 피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, 피칭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되게 조용하게 루어를 캐스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이 피칭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필수긴 해요. 근데 일단은 먼저 오버헤드, 3쿼터, 사이드부터 연습을 하시고 피칭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피칭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캐스팅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,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베스를 수백 마리, 수천 마리를 잡으실 거니까 처음에 기본기를 잘 다져 두셔야 스트레스 없이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오버헤드, 3쿼터, 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캐스팅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닝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스피닝 릴 기본 캐스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피닝 릴에서는 백넷이라는 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입문자 여러분들도 쉽게 낚시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스피닝 릴도 백넷이 없지만 이쪽에서 라인이 엉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숯불 뒤쪽으로 라인이 말려 들어가는 라인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작법만 조금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아마 그런 것도 크게 없으실 거예요. 일단 지금 기본적인 캐스팅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 몇 가지 드릴게요. 드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드래기란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낚시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 중간에 다이얼 같은 게 있는데 소리 들리시죠? 이게 스피닝 릴 구매하실 때 제품 상세 페이지 보시면 뭐 드랙력 4kg, 드랙력 2kg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게 뭔 말이냐면은 드랙을 최대한으로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4kg
2kg의 힘을 줘야지 이 라인이 자동으로 풀려나간다. 그리고 2kg짜리 2kg겠죠. 그래서 이거를 0kg부터 4kg까지 저희가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기를 걸었을 때 조금 큰 고기가 걸렸다. 이게 라인이 너무 세게 안 풀려버리면은 낚싯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드가 부서질 만한 탄성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라인이 자동적으로 풀려나가면서 장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랙을 조금 풀어가지고 제가 라인을 한 바퀴 감고 슥 당겼을 때 이게 겨우 풀려나갈 정도? 이 정도 기본으로 세팅을 해놓고요. 너무 풀어버리면 훅셋이 안 됩니다. 훅셋 하는 순간 이게 짜자자작 풀려나가면서 힘의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겨우 풀려나갈 정도로 해놓고 고기를 걸고 이제 고기의 힘을 느끼면서 낚싯대가 왠지 너무 많이 휜다 이러면은 드랙을 조금 풀어서 고기랑 이렇게 놀면서 고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힘을 빼는 거죠. 힘을 뺀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낚시하는 도중에 계속 드랙 조절을 합니다. 이렇게 파이팅을 하면서 조금 힘이 세면은 풀고 또 이제 또 가까이 와서는 또 잠그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막 처음 세팅이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훅셋은 하셔야 되니까 이런 세팅을 해주고 가시는 거죠. 자,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역회전 방지 레버가 있는데 만약에 루어가 초리대 끝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베일을 열면은 여 끝에 라인 롤러에 걸리면서 힘을 받아요. 초리대가 막 구부러지거든요. 그래서 초리대 팁 가이드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반대로 돌리면 루어가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줄 미드라인 여유줄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것도 한 방향으로만 돌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. 요 드랙이랑 요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스피닝릴은 이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은 핸들을 좌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타지했을 때 편한 대로 핸들을 빼서 꽂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. 타지법은 이쪽에 스피닝릴 기둥이 있죠. 이쪽에 손가락을 하나를 꼽아도 되고 두 개를 꼽아도 됩니다. 타지법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저는 투핑거를 추천드리고요. 이렇게 잡은 상태로 라인 롤러 12시 방향에 오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줄 바깥쪽을 검지로 이렇게 당겨 잡습니다. 베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열어줍니다. 열어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방출되겠죠. 그 다음에 그냥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. 캐스팅 하는 폼은 오버헤드 3쿼터 사이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. 형이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이 루어 무게를 느끼라고 하셨죠? 이것도 똑같습니다. 베이트릴이랑 루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순간 손가락을 탁 놔주면 됩니다. 낚싯대 파지하고 라인롤러 12시 방향 만들고 손가락으로 걸고 베일 열고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. 주의사항이라면 베일을 항상 열어주고 캐스팅, 베일을 닫고 캐스팅하면은 열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건 안 날아가고 바닥에 내려 꽂거나 초리대가 부서지거나 딱총 생기거나 그러기 때문에 베일을 열어줘야 된다. 이 생각 항상 해주시고 로드 탄성을 이용하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기본적인 캐스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막 라인이 부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베이트 릴에는 서밍이란 게 있죠. 스피닝 릴에는 패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. 패더링은 뭐냐면은 캐스팅 했을 때 빙글빙글 돌면서 풀려나가잖아요. 풀려나가는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라라라 느끼면서 라인이 얼마나 풀려나가는지 비거리를 어느 정도 제가 조절하고 과도하게 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패더링은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하셔도 됩니다. 처음에 먼저 한 손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
이렇게 캐스팅 하시고 손가락을 여기 스풀 끝에 갖다 대면서 줄이 풀려나가는 거를 손가락으로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양손으로 패더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손으로 하든지 양손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.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.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피닝 릴로 낚시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이 베스 수백 마리 잡아낼 수 있어요. 이 정도 테크닉으로. 뭐 어차피 캐스팅 할 수 있고 캐스팅 얼마나 나가는지 조절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스피닝 릴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. 저희는 지금부터 베스 사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